네, 이제 시작합니다.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왜 말하고 아무리 말해도 화난 듯한 너의 그 표정. 대한민국 넘버원 체중 조절 브랜드 DR90과 위델 씨가 함께합니다. 자, 이제 10시가 됐으니 빼동 라이브 진짜 신나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음악 틀어주세요. 나이스! 틀어주세요. 나이스 어디 갔어? 아침에 네 굴빛 쓰던 내가 오늘은 반짝반짝 눈이 떠지는가 데이트 날이라 그런지 어제 꿈도 조금 꿨지 새신 바른 시간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외신 노래만이 닮아. 안녕하세요. 저는 2주 동안 빼동 라이브 진행을 하게 된 혜리입니다. 연예인들 12월 지금 잘 보내고 계시죠? 연말이어가지고 약속이 진짜 많으실 텐데 오늘은 그런 회원님들을 위해서 정말 알찬 구성으로 빼동 라이브 채워봤습니다. 자, 오늘의 첫 시간이죠. 우리 회원님들이 가장 사랑해주시는 시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빼도 콤핏 시간인데요. 오늘은 연말에 지방이 낄 틈이 없게 해주는 운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운동 언니 린다킴 나와주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이 더우나 추우나 운동을 빼먹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없이 집에서 불타는 유산소, 체지방 태우는 운동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네, 제가 한 화면에 여러분들을 다 볼 수 없지만 간혹 이렇게 넘겨보면서 체크하고 있으니까 눈팅으로도 많이 배우시고 직접 일어나셔도 요 시간에 같이 심장 뛰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자세를 좀 배우고 난 다음에 음악을 틀어놓고 신나게 어떻게든 체지방을 태울 건데요. 복부랑 허벅지 안쪽이랑 팔뚝을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홈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복근에 힘을 줘서 다리를 올리게 할 거예요. 복부 운동을 하실 때 다리의 힘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복부의 힘으로 다리를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운동선수들 중에 육상 선수들이 가장 몸매가 좋은 거 아세요? 그리고 뱃살을 빼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운동은요, 다리 운동, 달리기예요. 왜냐하면 복근이 다리를 끌어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뱃살을 빼고 싶다고 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을 빼고 싶다고 해서 운동을 생각하는 것처럼 뱃살을 빼고 싶으면 배 운동을 해야지 라는 생각과 똑같아요. 아닙니다. 달리기를 했을 때 오히려 출렁출렁하고 복근이 다리를 계속 끌어올려야 돼서 복부 운동이 되게 많이 되세요. 그래서 뱃살 빼고 싶으신 분들은 달리기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90도 거의 가슴 높이까지 올린다 생각하고 배를 수축하면서 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후, 후, 후. 이때 가슴이 마중 나가지 않도록 딱 펴놓고 배의 힘으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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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한 다음에는 팔꿈치를 트위스트를 하면요. 여기가 짜져요. 우리 여자분들 내천자 복근 나오고 싶잖아요. 그게 여기서 트위스트로 팔꿈치로 후, 후, 후 해서 복부 운동은 이 두 가지 운동을 하실 거고요. 변형된 거는 이따가 이렇게 발끝을 터치하는 식으로 발끝을 앞으로 당겨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다리 뒤태도 굉장히 찌릿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팔을 휘저으면서 X자, 메비우스의 띠를 그려주실 거예요. 복부 운동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변형을 할 거고요.
오늘은 태보 자세를 할 거예요. 다리를 어깨보다 넓게. 이 자세를 했을 때 사방이 디귿자가 될 수 있는 자세에서 가드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네, 다이어트 비디오 같은 거 찍을 때 이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허리가 이런 식으로 되면요, 여기 나중에 허리 다칩니다. 복부에 힘을 딱 줘서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엉덩이 눌러 앉은 상태에서 가슴만 약간 구부려질 수 있는 거지 허리까지 놓는 순간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뭐 아무 운동이 안 되시겠죠. 딱 힘 주고 눌러 앉은 상태에서 복근에 힘 가드 올려서 여기로 큰 U자를 그리시면서 완벽하게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면서 허리와 복부까지 같이 쓸 수 있게. 네. 가드를 잡고 앉아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슉, 슉, 슉 차는 거예요. 팔. 하면서 이때 팔뚝 뒤에 삼두가 수축이 되면서 빵, 빵, 빵 차주시고 나중에는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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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네, 태보 동작은 요것만 하실 거예요. 가드 잡고 중요한 거는 다리 충분하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허벅지 안쪽을 자극하는 거. 그렇게 하고 허리가 이렇게 힘 빠지지 않도록 딱 복부 잡아놓고 스윙을 깊이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거. 완전히 전신 운동입니다. 저희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일어나서 해볼게요. 자, 이거부터 할 거예요. 복부부터. 준비. 이거부터. Bring that ass back like a boom 하나, boom. 둘, 셋, 넷, 훅, 훅. 많이 올리세요. 훅. 가슴 숙이지 말고. 복부. 내 다리가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팔꿈치 찍고, 찍고. 훅, 훅, 훅. Never gave up. 자, 태보 가드. 하나, 둘, 셋. 배 힘주세요, 배. 앞으로. 펀치. 옆으로. 진짜 배 앉았다 일어났다. Bring that ass back like a boom boom boom. 자, 걸을게요. 자, 점점점 뛰어요. 자, 뒤꿈치 엉덩이로. 달려, 뛰죠! 계속! Bring that ass back like a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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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자, 변형. 하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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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트위스트. 후, 후, 후. 호흡 중요해요. 후, 후. 트위스트. Give up. 자, 태보 준비. 찌르고, 찌르고. 가드 정확하게 하세요. 옆으로. 아, 시간 부족. 네. 괜찮죠, 여러분? 지금 복부하고 팔뚝하고 우리의 문제 허벅지 안쪽. 지금 다 했죠? 심장 지금 엄청 뛰죠? 하지만 우리 발은 계속 바닥에 붙어 있었잖아요. 층간소음 없이 충분히 심장을 뛰게 했고 굉장히 큰 동작으로 전신 운동을 하셨어요. 자, 이 노래는 2분 35초. 되게 짧죠?
이거 3바퀴만 돌리면 하루 운동 끝이에요. 왜 승모근이 아프냐고요?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오늘도 심장 뛰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운동 수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진짜 다들 땀 좀 나셨겠는데요? 그죠? 아니, 린다킴을 따라하는 린다킴은 너무 신선하네요. 이 운동만 하루에 3세트씩 해도 진짜 살찔 틈이 없겠어요. 그쵸? 오늘 아까 운동 끝나자마자 유니쌤은 물부터 벌컥벌컥 드시던데, 이 운동량이 2분 30초지만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린다킴의 운동은 이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갈 건데, 이번에는 다양한 빼독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빼독 선배 시간입니다. 오늘의 빼독 선배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빼독을 만나서 지금은 20대 중반이신데 아직도 빼독을 너무 사랑하는, 빼독 많이 하세요. 우리 빼독 선배님 빨리 만나볼까요? 빼독 선배님 나와주세요. 너무 이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빼독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늘 먼저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제 소개를 좀 짧게 해드리자면, 저는, 아까도 말씀 조금 드렸다시피, 제가 여드름 때문에 18살 때 갑자기 난 여드름으로 고생을 좀 하다가, 그때 뉴스킨을 알게 돼서 사업의 비전까지 같이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8살 때부터 이제 빼독을 알게 되셨는데, 빼독을 처음 만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빼독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여드름 때문이었어요. 제가 여드름에 갑자기 얼굴을 뒤덮었거든요. 저는 여드름에 여자도 모르는 정말 좋은 피부였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피부가 정말 좋았는데 여드름이 갑자기 막 마구마구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여드름이 안 났던 피부였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마음에 이제 엄마랑 손 붙잡고 이제 유명하다던 그때 그 당시에 대치동에 유명하다던 혹시 이름은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성만 말씀드리면 함자로 시작하는 선생님께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의사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여드름은 유전이래요. 유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너가 이렇게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너가 조상 탓 할 거니? 이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약 먹고 약만 바르래요. 식단 같은 거, 뭐 피부과 치료, 뭐 압출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건드리지도 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약만 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답인 줄 알았어요. 답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약을 받았고 약을 이제 올라오는 걸 발랐더니 보름 만에 진짜 확 잡히더라고요. 그 스테로이드제가 정말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라올 때마다 바르고 올라올 때마다 바르고 하다 보니까 한 1년, 1년 반 정도 발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약만 바르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건조해져서 제가 뭘 발라도 피부가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 알게 된 게 이제 뉴스킨 제품이었고 거기서 이제 여드름성 피부나 건조한 거를 같이 잡아주면서 여드름성 피부는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몸의 문제가 가장 크다. 그걸 저한테 인식을 시켜주면서 그때 제가 빼독을 알게 됐습니다. 완전 중요한 포인트를 뉴스킨을 통해서 알게 되셨네요. 조상 탓을 할 거냐. 멘트가 강력하네요, 아주 그 병원은. 네,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빼독을 만나게 되셨는데, 빼독을 하고 나서의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제가 되게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건강하다고도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랬었어서 뭐 그때 당시에 10 대였으니까 젊기도 했고 운동도 좋아했기 때문에 운동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마른 것까진 아니지만 뭐 그렇게 "살을 빼라." 뭐 너 정도면 괜찮다." 항상 이런 소리를 들어왔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생리통도 남들보다 생리통이 저는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 이 정도면은 나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하고 살았거든요. 뭐 아프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 이제 빼독을 들어가기 전에 몸 측정을 해 주잖아요. 양자 측정을 해 주잖아요. 근데 그 양자 측정을 했는데 제가 그때 19 살이었잖아요. 19 살이었는데 제 몸 나이가 50 대가 나왔어요. 뭐 위염, 장염을 항상 달고 살았긴 했었었고, 그리고 염증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은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몸이 되게 부어 있었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진을 보니까. 그리고 어 생리통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되게 아픈 거는 제가 모르고 있었었어요. 음. 네, 생리통도 정말 많이 개선됐고 지금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정말 많이 개선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양자 측정과 지금 양자 측정을 비교를 해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정말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삶보다 현재 삶이 정말 삶의 질이 정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나만의 네. 착각이었네요. 네. 네. 아까 잠깐 이제 임상 사진이 비포 애프터가 올라왔는데 몸이 사실 비포도 그렇게 막 뚱뚱하고 이런 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프터가 너무 완벽하네요. 그렇게 이제 빼독을 하고 나서 지금도 나이가 많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뉴스킨 네.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뉴스킨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떨 때 가장 많이 하셨어요?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는 저는 쓰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10대 때 뉴스킨 제품을 바로 전달받고 제가 써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진짜 안 써본 화장품이 없거든요. 저는 약간 비싼 거 이런 것도 따지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뭐 백화점 라인, 뭐 로드샵 라인, 천연 라인 뭐 다 써 봤거든요. 뭐 식품 같은 것도 유산균 같은 거는 그때는 몸에 신경을 별로 안 쓰니까 고런 식으로 그냥 쪼끔씩 먹었는데 그렇게 좋다고 느끼지도 못했고 항상 유목민 생활을 했었는데 쓰자마자 너무 '아 이 제품이 진짜 좋다. 좋구나.'라는 걸 제가 제 피부로 제 몸으로 바로 알게 되었고, 그 제품명을 제가 알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알다 보니까 '아 이거는 별로 왜 신경을 써야지. 굳이 신경을 써야 하나?' 이런 생각도 아예 못 했고요. 제품명 좋은 건 당연히 알고 회사의 비전도 그때 같이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음. 그냥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19살 때 그때부터 썼다고 했잖아요. 제가 19 살이면 그때 한창 수능이 정말 19 살에게는 큰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수능이 가장 큰 목표였던 시간들이었는데 뭐 다들 인서울이 목표고 뭐 어디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목표고 막 그런 스펙을 쌓아야 되고 막 그런 것들로 나눠지는 시선들이 저는 되게 불편했었어요. 싫었기도 했고. 그래서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 사회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 영 골 영 열심히 공부를 했었었는데 그냥 이 뉴스킨은 이 제품력으로 누구든 도울 수 있다는 게 그냥 그 당시에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딜 뭘 하든 나중에 20살 돼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실제로
수능은 정말 말아먹었는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뉴스킨이 있었기 때문에. 오, 뉴스킨을 믿고 공부를 안 하셨네요. 맞습니다. 너무 그 19이라는 나이에 뉴스킨 비전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똑똑한, 진짜 깨어있는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19살에 너무 어린 나이였다 보니 주변의 시선들은 조금 어땠을까요? 뉴스킨을 이렇게 좋아하는 19 학생에 대한? 어, 일단 좀 당연히 좋진 않았죠. 좋지도 않았고, 제가 이 뉴스킨이 제 첫 직업이에요. 근데 이 뉴스킨을 하기 전에 그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용돈 벌이를 좀 해야 했기 때문에 알바 같은 거는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알바 중에 하나가, 제가 연대 교무팀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네, 거기서 교무팀에서 열심히 들어갈 때는 그래도 나름 기분은 좋았거든요. 또 막 그냥 뭐 편의점 알바 이런 건 아니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용돈벌이 그냥 좀 해보자라는 식으로 들어갔었는데, 일단 어쨌든 알바든 회사든 들어가면 한 달에 들어오는 월급은 같잖아요. 똑같잖아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 슬프지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돈은 항상 같았기 때문에 제가 뭘 하든 시간만 조금 때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잔머리 써서 빨리 끝내고 싶었고 어떻게든 잔머리를 엄청 굴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더 일을 적게 해야 내가 뭔가 조금 더 이득 보는 것 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알바를 하면서 그때도 뉴스킨을 하려고 했던 마음이었었으니까 되게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뉴스킨은 그런 직업과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음, 정말 제가 알바를 다시 하시면서 이제 네, 비전 알바와 뉴스킨의 차이를 더 확실하게 느끼신 거네요. 그죠? 네, 좋아요. 그렇게 뉴스킨의 비전까지 보셨고, 빼독을 통해서 뉴스킨을 알게 됐고, 이제 차이도 느끼셨고, 이 제품이 너무 좋은 것도 느끼시면서 지금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럼 지금 빼독을 하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후배님들에게 요거 하나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한마디가 있을까요?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은 저도 했던 사람이고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6, 7%, 6%, 7% 챌린지 달성을 되게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어서 정말 뭐든 열심히 했었거든요. 여기서 컨셉분들이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을 참여하려고 했고, 모든 것들을 귀 기울였고, 식단 일지도 정말 열심히 써서 컨펌을 받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등생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뭔가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엇나갈 것 같으면 제가 되게 저를 되게 많이 채찍질을 했어요. 심지어 저한테 막 제 스스로 저한테 되게 욕도 많이 했거든요. 어머,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많은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건강한 습관을 되게 가지게 됐어요. 가지게 됐고 제가 첫 빼독이 한 3년 전인데 그 습관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 평생 습관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빼독을 한 번 더 했었을 때 수월했고 몸도 더 건강해졌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요 3개월만 이렇게 짧고 그냥 굵게 끝내시는 게 아니라 빼독을 꾸준히 하시면서 좋은 건강과 그 좋은 습관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핵심을 마지막에 딱 말씀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 또 더 좋은 빼독 스토리 가지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빼독 선배님 오늘 예언 선배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빼독 선배님이죠. 이제 27살이세요. 내년에 28 되신다고 하거든요. 뉴스킨 사업을 하고 계시고, 너무 건강한 습관을 헬스에서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평생 습관을 잘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이제 회원님들 주변에 피부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빼독을 전달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 조정 한번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번 시간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메인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빼독 레시피가 없어서 조금 서운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우리의 빼독 레시피를 항상 책임져 주시던 빅마마 쌤이 메인 강의로 엄청난 정보를 공유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우리 빅마마 쌤을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연주수석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되게 오랜만에 뵈는 느낌이네요. 먼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공유가,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자 지금 채팅창이랑 화면을 좀 켜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아주 잘 보이네요. 왜 이렇게 화면들을 많이 끄셨죠? 우리 저번 주 강사님께서 강철검을 갖고 혼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강철검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화면을 켜주시면 굉장히 소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미리 스포 드렸듯이 장을 알고 나를 알면 다이어트 100점 100승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을 알기 전에 우리 메인 강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항상 2분 남짓한 시간으로 매주 만나 뵀었는데요. 오늘 10배가 넘는 시간을 저한테 이제 할애가 돼서 여러분들을 한 30분가량 뵐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지치셨나요? 우리가 토요일 아침 10시면 사실 이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약간 몽롱하고 집중력이 조금 흐려지실 텐데,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1교시가 몇 분인 줄 아세요? 45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 고등학교 이상은 졸업하셨잖아요. 고등학교 1교시가 50분입니다. 자, 그 50분이 할애되는 시간은 그 고등학생들이 집중력이 지속되는 시간이 50분이래요. 자, 그럼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몇 분 정도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고등학생보다는 그래도 더 많이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으니까 집중력이 더 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통계적으로 30분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고등학생보다 조금 적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집중력도 집중력이지만 몰입감은 굉장히 성인 학습자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몰입감을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는데요. 그 몰입감을 위해서 우리 강사가 누군지 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강사 소개가 잘 안 돼 있으면 우리 또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저 여자는 몇 살일까? 뭐 하던 사람일까? 이 생각에 강의가 잘 집중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을 좀 해소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빼독 셰프로 빅마마와 안현복으로 불리우는 부캐를 갖고 있는 위대시 수석 컨설턴트 안현주고요. 제가 이 뉴스킨 사업을 하기 이전에 전직은 CJ 푸드빌이라고 하는 외식 사업부에서 여러분 투땡 플레이스 아시죠? 거기에서 커피 바리스타 육성을 하는 강사 활동을 12년을 했고요. 그 12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여러분들께 빼독 레시피를 선사하는 그리고 건강 컨설팅을 해드리는 빼독 선생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 이렇게 드렸고요. 네, 나이가 궁금하시다면 34살이고 사는 곳은 성북구. 네, 이렇게 네, 여기까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소통방에 올려주시면 우리 컨셉님들께 전달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서서 제목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갈 건데요. 자, 우리 음식물이 입에서부터 들어가서 항문을 통해서 변으로 나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사진으로 놓은 건데요. 처음에 음식물을 입으로 넣습니다. 네, 저작작용이라서 씹어주죠. 여러분들 30번 이상 잘 씹으시죠? 네. 사실 너무나도 바쁜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10번 씹는 것도 참 잘하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네, 꼭꼭꼭꼭 입안에 넣고 잘게 씹어 넘겨주시고요. 식도를 통해 이제 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위에서 무엇을 하느냐? 위에서는 위산이라고 하죠. 네, 위액이라고도 하는데 그 위액이 잘게 부서진 음식물들을 죽처럼 분해를 해줘서 우리 또 이렇게 장으로 넘겨주는 그런 부드럽게 연동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또 위산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또 유해 물질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들을 죽이는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작은 또 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십이지장이라고 해요. 위에서 분해된 음식물들을 이자액이라고 하는 요 우리 중간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명란젓갈 같이 생긴 저 노란색 부분. 예, 저기를 이제 췌장이라고 하는데 저기서 나오는 이제 이자액과 그리고 간에 붙은 쓸개 있죠? 쓸개에서 나오는 그 담즙을 같이 한 번 더 투입을 시켜서 음식물을 한 번 더 분해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입에서 잘게 씹고 위에서 또 녹여주고 이자액과 담즙으로 같이 또 한 번 더 분해된 것들이 소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낄낄 꼬여있는 제일 가운데 중심부가 소장인데 점막에 있는 융털로 음식물들을 영양분들을 쭉쭉쭉쭉 흡수를 합니다. 그럼 요게 다시 또 이제 간으로 가서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소들을 온몸으로 공급을 하죠. 자, 그리고 소장에서 이제 영양분들을 잘 흡수를 해서 음식물들이 찌꺼기들이 쭉쭉쭉쭉 타고 내려가서 우리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장에서는요, 음식물 찌꺼기들을 배출하는 데 힘을 쓰고요. 거기서는 많은 수분 흡수들이 이루어집니다.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한 잔여 영양분들이 이제 안에서 또 막 발효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가스가 생기게 되고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시는 방귀 있죠? 방귀가스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되고 뿡뿡뿡 방출을 하죠. 그리고 항문으로 넘어가서 배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전 과정을 봤을 때 음식물들이 제일 많이 오랜 시간 머물고 있는 곳이 당연히 어디일까요? 우리 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 중 소장과 대장, 통틀어서 장이라고 말하죠. 그 장 건강의 관리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영양분들을 제대로 드셨을 때 10분 흡수가 잘 되시고 또 배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이 배출이 돼요? 중금속과 체지방들이 잘 배출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오장육부 중에 장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장이 건강하시냐? 여러분들의 장은 건강하신가요? 네, 우리가 이거 최근 기사인데요. 전 국민의 30%가량 이상이 소화, 배변 등의 장 기능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네,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30%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출퇴근길에 지하철만 타보셔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복부 상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공감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배불뚝이 우리 복부 내장지방 갑부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소화불량이거든요. 장 상태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50%가 가히 넘는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장 트러블로 고생하는 현대인들이 많은데 이 장이라는 곳은요.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면역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그 100% 중에 70% 이상을 면역세포가 이렇게 존재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이 튼튼해야 혈액도 튼튼하고 뇌도 튼튼하고 피부도 네, 튼튼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 건강이 굉장히 요즘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 왜 현대인들은 이렇게 장이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느냐? 네 가지로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네,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음식이 좋은 음식들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아침에 출근 시간 때 뭐 드세요? 쉐이크 드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빼독을 안 할 때에는
출근길에 카페 들려가지고 투땡플레이스 들려서 커피 한잔 하시죠. 근데 커피도 사실은 천연 물질이긴 하지만 가공 그 방식에 의해서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드링크 해요. 그러면 이제 출근해서 또 배고프니까 브런치로 뭐 드세요? 샌드위치 드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럼 나가서 뭐 드세요? 뭐, 여름철에는 냉면도 드실 거고, 뭐, 짜장면도 드실 거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그런 가공식으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많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퇴근하셔서도 마찬가지로 뭐 파스타에 피자 이런 회식도 많이 하시고, 술도 많이 즐기시겠죠. 그래서 먹거리들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장 환경이 나빠진다라는 게 첫 번째 제일 큰 요인이고요. 자, 두 번째는 불규칙한 생활 패턴입니다. 아무리 9 to 6의 뭐 정확한 뭐 직장인들의 그런 생활 패턴도 물론 있겠지만 뭐 아침을 거르시거나 또는 늦잠을 자서 또는 늦잠을 자서 뭐 하루가 밀려서 먹어야 될 때 안 드시거나 내지는 뭐 그런 생활 패턴이 또 이렇게 불규칙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오실 거고 이게 옆에 있는 스트레스랑도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또는 물도 많이 안 드실 거고 이런 것들도 다 식생활 패턴에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치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에게서 갖고 태어난 나의 기본적인 장환경, 물려진 장환경이죠. 기본 체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네, 그런 요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네 가지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네, 당신의 장 건강 상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우리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장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먹고 있는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입에 들어가는 음식, 네, 산 음식을 먹고 있느냐, 죽은 음식을 먹고 있느냐, 또는 내가 한 가지 음식만 제대로 잘 섭취를 하고 있는지, 이것저것 복합된 음식을 많이 많이 꾸역꾸역 넣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가열 방법 또는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이게 흡수율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올바른 조리 방법으로 잘 조리를 해서 입에 넣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기본적인 장 체질 상태, 이런 것들도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내 장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가? 네,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산 음식은요. 우리 몸에 구성되어 있는 살아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산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음식물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조직과 인체의 조직이 서로 에너지를 교환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이 되어야 건강을 주는 힘이 생긴대요. 이 말인즉슨 뭐 우리가 살아있는 예를 들어서 육류를 먹는다 하더라도 회로 먹지 않는 이상 다 익혀 먹게 되면은요, 이 세포들이 다 조직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죽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이 이렇게 생재료들도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세포들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살아있는 조직들과 맞물렸을 때 서로 시너지를 주지 못하죠. 그래서 대부분 과일과 채소로 된 식단들로 90일을 드시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과일과 채소를 주식으로 드시는데 이것들을 드시면 왜 좋으냐? 일단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대장에서 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배변 활동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요. 또 하나 과일과 채소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에 있는 영양분들을 몸에 모든 그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들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그 과일과 채소에 있는 수분들이 또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 몸에 있는 체내 독성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빼독 15일을 하는 동안에 아침 과일식 하시는 거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함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과일, 채소, 수분이 아주 풍부한 그런 것들로 드셔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가 섞어 먹을수록 살이 찐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몸은요, 태초에
위에서 한 가지 이상의 농축된 음식을 동시에 분해한다라는 건요,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 이렇게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스 가게, 우리 과일 주스 가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통의 냄새와 그리고 생선 가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통 냄새, 그리고 일반 음식점에서 나오는 그 잡다한 쓰레기들이 들어가 있는 음식물 냄새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그나마 맡기가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과일 가게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통에서 나는 냄새가 훨씬 좋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속에 장 속이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이것저것 잡다하게 뭔가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장 속이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이 되겠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또 혼합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소화 불량을 일으켜서 안 좋은 독성 성분들을 많이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장도 뚫리면 장 누수가 생겨서 모세혈관을 또 타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혈액의 질이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온몸 구석구석에 통증이 생기거나 피부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드셔주실 때는 임금님 수라상처럼 12, 뭐 12첩 반상 막 이렇게 풍부하게 차려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한 가지 드시더라도 꼭꼭 씹어서 잘 드셔주시는 거. 요게 소화 흡수에 더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주고요. 우리의 몸은 에너지를 쓸 때 음식물을 소화할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소화하는 에너지로 쓰는 그 에너지를 조금 더 우리가 비축을 해서 어디에 쓰면 좋으냐? 독성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쓰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네, 요렇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가지 음식만 드셔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간혹 여러분들, 근손실 오니까 단백질 보충해야 돼 하면서 뭐 계란도 드시고 닭가슴살도 드시고 쇠고기도 드시고 여러 가지 많이 드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단백질이라고 하지만 특히나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굉장히 수많은 복합적인 구조들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유와 쇠고기를 같이 먹는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소화 흡수율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체내 흡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계란을 드실 거면 계란만 드시고 소고기만 드실 거면은 동시간에 소고기만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조리법을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생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 지지고 볶고 삶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리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빼독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찜기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후라이팬에 굽는 거 또는 요즘 에어프라이어에 굽는 요리들 많이 하시는데요. 요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을 많이 머금어야 대장에서 변을 만들 때 수분 흡수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건조한 음식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배변이 힘들 수 있어요. 변이 땅땅하게 뭉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하실 때는 수분 보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식화로 굽거나 에어프라이어 열을 가열을 하시는 것들은 아무래도 수분이 증발할 가능성이 많으니 네, 요거는 지양해 주시고 직화로 굽는 건 또 아무래도 불에 의해서 당들이 그을려지다 보면 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암 물질을 또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직화로 굽는 것은 되도록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 수분 보습을 많이 하라고 하니까 왠지 물에 데치거나 삶는 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요것도 최소한으로만 진행을 해주시고요. 물속에 또 녹아드는 그런 뭐 수용성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등 영양 손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삶는 것보다는 찜기를 이용하셔서 재료의 본연의 그 영양가와 수분이 가득가득 보존될 수 있도록 찜기 많이 활용하시는 거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의 체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고구마, 감자, 뭐 사과, 뭐 기타 등등 우리 빼독러들이 드시는 다양한 그런 생식들이 있는데 왜 똑같이 먹는데 나는 왜 잘 안 빠질까? 왜 나는 이거 먹으면 설사할까? 왜 배변이 자꾸 뭉쳐서 더 안 나올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기본적인 체질을 알고 나시면은
먹는 것들을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가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집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어떤 체질을 타고난 사람인가를 구별을 할 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우리 동물도 온혈 동물과 냉혈 동물이 있듯이 우리 사람도요, 속이 차가운 사람이 있고 속의 온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열이 많아서 손발이 항상 따뜻해. 내지는 손끝까지 막 한여름에도 막 차가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차가울 그래서 한성 체질, 그리고 열이 많다 해서 열성 체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건데요. 물론 이제 이런 겨울에 급격하게 추위를 잘 타시는 분, 더위를 또 많이 타시는 분,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갈증을 느끼는 여부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특히 열성 체질들은 안이 또 뜨겁기 때문에 특히나 대장에서 수분 증발이 빨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분 섭취를 본인이 원래 먹었던 그런 표준 양보다도 더 많이 드셔야 하거나, 이런 분들은 또 채소나 과일 드실 때 수분 함량이 높은 그런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차가운 것을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거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차가운 물 한 컵 벌컥벌컥 드셔보세요. 그러면 괜찮은 분들이 또 계신 반면에 1시간도 안 돼서 화장실로 바로 직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성 체질이고요. 제가 아주 대표적인 한성 체질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막 커피도 못 먹고요. 뭔가를 먹었다 하면은 출근 시간대 끝까지 우리가 행선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서 화장실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아무래도 속이 차다 보니까 오장육부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는 상태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화불량이 또 이야기되고요. 열성 체질들은 비교적으로 소화가 잘 되는 체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소변이 묽게 나온다든지 대변도 마찬가지고요. 열성 체질들은 그에 비해서 조금 농축되어 있는 그런 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의 이제 체질은 어떤지 여기서 판가름이 조금 나실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고구마를 먹고 살을 빼야 되냐, 사과를 먹고 아침을 보내야 되느냐, 요것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장 컨디션에 맞게끔 식단을 알려주는 포드맵 식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영상 하나 보실게요. 말 그대로 장이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장 운동이 필요 이상으로 항진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복통이 생기고 배변 활동이 잦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변이 장에서 굳혀지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시간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는 이제 물음변이 자꾸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역설적으로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그 좋은 장을 만들기 위해서 채소류를 갖다가 많이 저희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장 자체가 정상장과는 다르게 조금 특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식단은 네. 일명 포드맵이 낮은 식사를 하시라라고. 포드맵? 야, 처음 듣네. 포드맵이 뭐냐? 네. 포드맵은 발효되기 쉬운 올리고당류, 예. 이당류, 단당류, 당알코올류,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우리가 포드맵 음식이라고 얘기해요. 네. 이 포드맵에 가장 적절한 채소만 먹으면 되는 거네요.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에 한해서는 이 포드맵이 낮은 음식을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포드맵이 높은 음식들도 장에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잡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일반적으로 권유하잖아요. 그런데 다만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는 정상장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네. 포드맵이 낮은 음식들, 완두콩이나 두부, 그다음에 과일 중에서는 블루베리나 딸기, 토마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지, 호박, 당근 이런 음식들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이 예민한 분들이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이쪽 먹으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딱 여기에서 관련이 있는 그렇네. 맞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이제 영상이 또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정리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자, 이 포드맵 식단의 포드맵이란 우리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특정 당 성분들을 가리킨다라고 나와 있는데, 당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근데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유당불내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입에서 먼저 저작을 하고, 이 침을 통해서 아밀라제라고 하는 그 소화 효소 있죠. 그걸로 인해서 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입에서 분해됐던 그 당이 소장으로 넘어갔을 때 특정 장 환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당을 소화를 못 시켜요. 그게 이제 불내증 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증후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애석하게도 저 같은 한성 체질의 그런 체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 증후군을 앓고 계십니다. 대부분 열성 체질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발이 차고 좀 속이 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 흡수가 조금, 당 성분이 조금 낮은 그런 식품군들로 여러분들이 섭취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정확하게 좀 살펴보면, 네, 아까도 도표에서 나왔듯이,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은 열성 체질의 분들이 드시면 괜찮은 음식들이고요. 그리고 한성 체질이 드시면 좋은 음식들이 포드맵 낮은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자, 우리 고구마냐 감자냐 이 선택을 할 때 당이 어떤 게 조금 더 높죠? 고구마가 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당이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한성 체질들은 감자로 대체해 주시는 게 좋고요. 기타 등등 쭉쭉쭉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구간이 과일류와 채소류예요. 과일류 중에도 보통 아침에 그 아침 식단을 사과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식단이 바뀌고 사과 식단을 한 달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저도 물변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나한테만 이렇게 좋지가 않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한성 체질이어서 물론 제철 과일을 우리나라에서 난 제철 과일을 드시는 게 좋지만 바나나나 딸기로 바꿔봤더니 그때부터 속이 편하고 배변 활동이 너무 원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속이 차신 분들은 바나나나 블루베리, 딸기 그리고 토마토도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아침에 가벼운 몸으로 활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채소류 같은 경우는 특히 한성 체질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땅과 가까운 땅뿌리 채소 음식일수록 얘네들이 자생할 때 나무 열매과 아이들은 날아다니는 벌레에 의해서 갉아먹히니까 얘네들도 독성이 물론 있지만 땅에 있는 것들은 동물도 있고 벌레도 있고 수많은 아이들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생하면서 독소들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나 드실수록 익혀서 드시는 습관을 꼭 가지시는 거 반드시 권장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콜라비가 한창 유행할 때 콜라비를 제가 반 통을 먹고 잤다가 선풍기 아줌마처럼 이렇게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 올랐던 일이 있었어요. 그 맹독성 때문이거든요. 위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례도 제가 한번 언급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식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음식을 잘 못 챙기실 거예요. 대부분 다이어리들을 보면 바쁜 일상 때문에 음식물을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배변 활동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파마넥스 제품군이 있거든요. 이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성 변비라고 하는, 우리 변비라는 말은요, 사실 뭐, 제가 뭐 3일 만에 묵은 변을 봤어요. 뭐 7일 만에 한 번씩 봐요. 뭐 매일매일 싸요. 매일매일 싸는데 아침 저녁으로 싸요. 뭐 등등등 다양합니다. 근데 변비라고 말하는 건요, 매일 싸는 게 변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또 안에 있는 숙변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을 3일 만에 보더라도 쾌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분들한테 제가 솔루션을 드릴게요. 첫 번째, 속이 찬 한성 체질인 분들은요. 우선 장의 연동작용이 잘 안 돼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경직돼 있어서. 그래서 봄포뮬러에 칼슘과 마그네슘으로 이런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도울 수 있는 영양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봄포뮬러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좀 따뜻한 성질입니다. 그리고 붉은 변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변을 뭉치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이번에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열성변비이신, 속에 열이 가득가득하신 분들은요, 유산균이 차가운 성질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로 조금 더 그 화기를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메가3. 요거는 좀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사실 물을 그래서 자주 드셔야 되는데, 내가 물도 물이지만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건조하신 분들이 수분만 계속 넣진 않거든요. 약간의 오일감도 필요한데, 그래서 오메가3 요거 내 장의 오일을 조금 충전하는 느낌으로, 만약에 오메가3가 지금 당장에 배송이 안 왔다라고 하면은 집에 있는 올리브유 한 스푼 드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사항이에요. 우리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익균과 유해균의 그런 밸런스를 맞춰주는 메타라는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 작년에 또 출시가 됐죠. 메타도 한성체질, 열성체질 할 것 없이 너무나도 장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장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또 보완할 수 있는 코티트롤이라고 하는 솔루션 제품도 있고 하니, 내가 스트레스가 평소에 좀 많아서 배변을 못 보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 제품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내년에 본 판매를 출시를 앞두고 있는 티알미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나의 장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빼도 90일 패키지 있죠? 그거 외로 또 특별 부록으로 나오는 제품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같이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를 드려보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우리 지금 들어와 계신 회원님들 모든 기수가 거의 우리 프로그램 막바지에 접어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다이어리 상태를 보면 드시는 양이 굉장히 현저히 적습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30일 동안에도 배변 활동 굉장히 잘 하셔야 하거든요. 체지방 배출은요, 거의 경로가 80% 이상이 배변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땀 빼서 운동하려고 운동에 힘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무조건 건강한 음식으로 잘 충분히 드셔주시고 수분 흡수 잘 하셔서 많이 많이 잘 드시고 잘 싸는 그런 빼덕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장 건강에 신경을 쓰셔서 슬기로운 빼닥 생활로 백전백성 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빅마마쌤 오늘 강의가 장난 아닌데요? 오늘 강의는 진짜 저장해두고 자주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체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변비에 대한 뭐 기준도 또 새로 알 수 있었죠.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식단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빼독과 헬시의 만남이 진짜 얼마나 완벽한지를 다시 한번 조금 느끼게 되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유익한 강의 잘 들었고요. 위들 씨와 지금 함께한 8주가 벌써 끝나가요. 그죠? 3반, 4반 회원님들 아쉬우시지 않으신가요? 전 너무 아쉬운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8주 동안 잘 진행해주신 우리 성실상과 임상왕을 시상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8주 동안 어떤 분들이 성실상을 받고 또 임상왕을 하게 됐는지 좀 두구두구두구 다 같이 지금은 저 혼자 하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공개가 됐네요. 오늘 이번 16기의 성실왕은 4반의 장혜경 회원님 그리고 김연희 회원님입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8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달려와 주셨는지를 컨셉님들한테 너무 잘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16기 임상왕은 3반의 정상훈 회원님이세요.
이분은 8주 동안 배가 완전히 쑥 들어갔고요. 턱선 보이시나요? 턱선 바뀐 거? 그리고 옆모습 보시면 거북목도 많이 좋아졌어요. 어깨가 이렇게 말려있던 어깨가 곧게 딱 펴졌어요. 실제로 근육이 많이 늘으셨다고 들었거든요. 표정도 엄청 밝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요 세 분께는 빼동 라이브가 끝난 이후에 각 반 컨셉님들이 선물을 전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헬스가 끝나도 헬스에서 배우는 것들 모두 평생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오늘 강의로도 다시 한번 알게 되셨죠? 평생 우리 이 건강한 습관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공지사항 시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 많은 회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쉐이크 3+1 이벤트와 트라이얼 프로모션이 오픈이 돼요. 쉐이크는 3가지 맛을 원하는 걸 고르시면 한 박스가 더 오는 거고, 이거 2개를 합쳐서 우리 한 달 빼독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 쉐이크와 트라이얼을 같이 구매하시면 11만 원 상당의 사은품도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뉴비트까지 함께 하시면 뉴비트 챌린지의 혜택을 또 가지고 가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돌보미 분들께 한번 이 챌린지가 뭔지 물어보시면 아마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내일이죠. 뉴스킨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드림캠프가 홍천에서 열립니다. 1박 2일 동안 뉴스킨의 모든 문화와 비전을 압축해서 느끼실 수 있는 아주 엄청 귀하고 엄청 재미있는 시간일 거거든요. 2023년을 조금 올해와 다르게 특별하게 시작하고 싶다 하시면 저는 이 드림캠프에서 함께 하시는 걸 너무 추천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돌보미 분들께 함께 하고 싶다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같이 내일 홍천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빼동 라이브 엄청 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저희는 인사를 빠이 할 시간입니다. 저 오늘 너무 첫 진행이어서 엄청 떨었는데 티 안 났나요? 안 났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연스럽고 알찬 빼동 라이브를 가지고 다시 토요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 다음 주에 봬요. 아침에 네 콜빛 쓰던 내가 오늘은 반짝반짝 눈이 떠지는가 데이트 날이라 그런지 어제 꿈도 조금 꿨지 섹시 바른 시간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오늘은 내 신호를 많이 닮아 내게 곁에 네가